마트에 가서 필요할 때마다 한두 개씩 양파를 사와서 조리를 하는 분이야. 이 영상 관심도 없겠지만 텃밭 농장에 양파 농사를 지었거나 큼지막한 양파 한 자루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한 자루 사놓고 두고두고 사용하는 분은 양파 저장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습니다. 어떤 해는 양파를 잘못 샀는지 아님 보관이 잘못되는지 먹은 것보다 버리는 게 많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양파 저장에 대한 블로그나 유튜브가 많겠죠. 가장 많은 내용이 스타킹 양말 자루에 보관해라. 그보다 양이 많으면 종이 상자에 서로 닿지 않게 켜켜이 놓고 공기가 잘 통하게 구멍을 사방에 뚫어 놓아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방법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어느 것이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른다면 효과가 있을 수 없죠. 손바닥 농장은 언제나 원리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진행합니다. 양파 저장 원리 핵심만 알고 있으면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저장하는 방법이 원래 맞을수록 장기 보관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도록 두지 못하죠. 우리 주위에서 양파를 가장 잘 보관하고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곳은 양파 주산지에 있는 양파 저장소입니다. 여기 양파를 원래 생산된 양파 입고되면 내년 양파 나올 때까지 싱싱한 양파를 출고합니다. 가정에서는 이러한 저장고가 없어서 그렇지만 양파 저장고에서 보관하는 방법에 가까울수록 오래 저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수록 보관이 어렵겠죠. 양파 전문 저장고에서는 수확 후 건조, 입고,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출하 전 선별, 출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파의 수분 손실을 줄이고 부피율을 낮추기 위한 단계별 보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선한 양파는 햇볕으로 충분히 키울 영양 온 것이지만 양파 그 껍질을 건조시켜 자연 보호막을 형성하고 수확 시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를 일단 거칩니다. 창고 입고 전까지 충분히 키우령을 한 양파이지만 저장고에서 대형 송풍기를 이용하여 2, 3주간 강한 바람을 틀어넣습니다. 양파끼리 맞대는 것이 좋지 않더라도 대량으로 보관하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때 온도는 25도에 30도, 상대 습도는 60에서 70%. 이 환경에서 그 껍질이 바스락거릴 때까지 건조합니다. 껍질에 묻어있는 곰팡이 등 부패균을 깡그리 산멸시키는 거죠. 조금이라도 부패균이 남아있으면 이놈들이 번식하고 종래에는 양파를 부패시키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저장에 들어가는데 저장 온도에 맞도록 아주 서서히 온도를 낮춥니다. 왜냐? 갑자기 빨리 낮추면 양파 표면에서 결로 현상이 생겨 썩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온도를 내립니다. 본격적인 저장 온도는 0도씨 내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양파가 얼 것이고 온도가 높을수록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지죠. 저장고가 무균실은 아니죠. 곰팡이균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곰팡이의 최적 번식 온도는 28도 내외, 0도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곰팡이가 번성할 조건은 좋아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파 자체도 싹이 트기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보관하던 양파에 싹이 튼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싹이 납니다. 이때 양파는 호흡량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살아있는 놈이니 숨은 쉽니다. 호흡한 성분이 저장고 내에 남아있으면 양파에게는 이롭지 않죠. 상대 습도 70에서 75%를 유지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낮으면 양파가 건조해지겠죠. 그러니 양파 장기 보관 조건은 0도씨 내외의 낮은 온도, 70도 정도의 습도, 그리고 환기, 즉 통풍입니다. 가정에서 양파 보관도 여기에 가까울수록 보관이 양호하고 멀어질수록 부패하는 양파가 속출하겠죠. 스타킹 양말 속에 넣어 그 사이를 묶어 닿지 않게 하든 상자 속에 넣어 구멍을 뚫든 일단 보관하는 장소를 우리 집에서 가장 최선인 것이 어디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관 장소에 옮기기 전 충분히 큐어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일단 표면에 묻은 곰팡이균부터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가 수확한 양파이든 구입한 양파이든 밭에서 큐어링을 하였더라도 일단 햇빛이 잘 뜨는 곳에 두어 큐어링을 충분히 합니다. 그때도 양파 간에 서로 닿지 않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일수록 좋습니다. 양파 간 닿는 것도 안 좋지만 이때 수확한 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와 양파도 한 자리에 두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두 놈들 모두 내뿜는 가스가 자신에게도 안 좋지만 상대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더 이상 일광소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본격적인 저장소로 옮기는데, 앞에 말한 대로 우리 집에서 첫째,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어디일까? 둘째, 그러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합니다. 습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습한 곳은 당연히 안 좋겠죠. 곰팡이 번식 최적 조건이 습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양파가 서로 닿지 않게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반찬 만들 때 필요만큼 가져다 쓰는데 이때 소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1순위는 양파를 캐다가 또 옮기다가 상처가 난 양파를 맨 먼저 먹어 치워야 하겠죠. 그걸 다 먹고 나서는 어느 것을 먹어야 할까요? 조건이 똑같다면 큰 것일수록 거기다 납작할수록 잘 상합니다. 이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게 하지만 제가 먹어본 느낌으로는 달짝지근한 맛도 3번이 제일 높아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합니다. 좋아하는 것 아끼다 썩어버리면 아깝기도 하겠지만 이 중 보관이 가장 잘 안되니 이래저래 3번을 먼저 먹는 것이 개이득이라 할 수 있죠. 다음은 1번, 그 다음은 5번, 4번을 가장 늦게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입니다. 먹다가 4번이 남았을 때 그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부패해도 아깝기도 가장 덜 하겠죠. 양파 보관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 껍질을 벗겨 냉장고에 단기 보관하거나, 이것도 오래 보관하려면 수분을 적게 하여 냉동고에 장기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양파를 잘라 건조시켜 비닐봉지에 보관하거나 분말로 만들어서 병에 담아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모두 필요에 맞게 잘 하고 있습니다.